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의 고세희입니다. 설 연휴 첫날입니다. 해마다 설 연휴 기간이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도 고향길로 발걸음 재촉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장거리 운전의 가장 큰 적은 졸음운전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들러서 꼭 휴식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설 연휴 첫날에 보내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설 연휴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를 책임지기 위해 나오신 분이죠. 리얼티 가치연구소의 강성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얼티 가치연구소 강성욱입니다. 2017년 민족의 대축제인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이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도 어쨌든 투자의 정석을 통해서 성공하는 투자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대표님 설 연휴 첫날인데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예, 설 연휴에 이제 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이 투자의 정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공 투자에 가시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또 제공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즐겁고 또 항상 행복하게 살자. 그것이 두 번째 저희 목표가 되겠고요. 뭐 개인적인 목표라는 건 또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또 좋은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 또 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투자의 정석에서는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3424-8200번입니다. 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샵 8289번으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투자 매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광진구의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7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총 8층에 해당되는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134.5제곱미터, 구조는 원룸 24세대와 주인이 살 수 있는 3룸 구조의 세대가 하나 있습니다. 매매가는 28억 원, 그리고 실투자액은 4억 7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우선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찌 보면 규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룸이 이제 24세대에다가 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좀 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 포인트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린이 대공원역 또는 세종대역에 바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게 이제 역세권이라는 게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 형태가 지금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사실은 이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체력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업무나 상업시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재설립을 하는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별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 구역을 만들어서 전체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개발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생활 환경 측면에 쭉 보시게 되면 어린이 대공원이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학교도 있고, 건국대학교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마트도 있고요. 롯데백화점 이렇게 쭉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진 그런 지역이다. 이걸 세 번째 제가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대학교가 많아서 수요층이 풍부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입지 여건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 여건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7호선 이제 세종대역이죠. 어린이 대공원역에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건대역도 또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2호선. 그다음에 화양초라든가 뭐 성수초 말씀드린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산책하시기에도 또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권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뭐 건국대학교에 아주 대규모 A급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큰 상권이 있고요. 그다음 롯데백화점, 건대점이라든가 뭐 이마트 이런 또 생활 편리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변북로라든가 또는 동부 간선도로를 통해서 편리하게 교통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건 아주 입지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이용이 가능하고 주변에 학교도 많은 데다가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개발 호재도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화양 1지구 지구 단위 계획으로 현재 이제 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용어인데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도심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좀 개발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 상향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을 묶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고자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설립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지구 단위계획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2016년 한 9월 정도에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재용역의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재용에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더 전체를 상업 또는 이제 업무 시설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이제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주변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개발이 좀 더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영역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특별계획구역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좀 고층이 좀 높아야 된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그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기존에도 이제 충분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개발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신다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전체가 또 하나의 중심점 지금 현재 보시면 그 지역의 인근의 중심은 건대가 이제 상당히 중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양동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도 지역 중심으로 또 다르게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충분히 지금 갖춰지고 계획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신축 건물이라 건물도 깨끗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1월 말에 이제 준공을 하는 이제 건물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는 총 8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으로 보시면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 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갖춰져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일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총 5대가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룸이 이제 24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인 세대는 방 3개짜리 3룸으로 이제 좀 꼭대기에 구성된 한 세대가 구성돼서 전체로 보시면 25세대로 갖춰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7년 1월에 준공이 되고 딱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용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제 괜찮은 용도 지역이고 전체적인 이슈가 지금 원룸 지역에다가 최근에 준공한 만큼 건물 자체는 굉장히 깨끗한 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는 이제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재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런 물건이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주인이 살 수 있는 3룸 구조의 세대가 하나 있고 임대를 줄 수 있는 원룸이 24세대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라 소액 투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실제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런 사실은 이제 통건물이라고 그러죠. 전체 건물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전체 내용에 따라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대출 금액을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냐에 따라서 사실은 투자 금액이 조금씩 이제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금액은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전체 매매가가 한 28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로 이제 예상이 되는 뽑을 금액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한 17억 6천만 원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서 보증금을 만든다 그러면 대출이 현재 한 5억 7천만 원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를 받으시면 실제 이제 투자금이 한 4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이제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주인 세대가 어쨌든 간에 이제 실제로 한번 거주를 한다는 이제 전제가 있고요. 만약을 뺀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거주 금액이 약간의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실투자 금액은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렇게 구성했을 때 이제 월 소득 같은 경우가 한 41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월 수입 자체는 대출이 잘 빼더라도 한 24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수익률로 따지면 한 10%가 좀 넘는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투자액 4억 7천만 원으로 오피스텔 임대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어떤 분들이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연령층이 조금 있으신 분 중에서 자기가 이제 가진 재산을 활용하되 이제 사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월 수익 자체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이제 8층에 거주하시면서 월 한 뭐 240에서 또는 400만 원까지 월 수익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임대 관리를 하나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보신다 그러면 전체로 이제 괜찮은 물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월 수익이 필요한 노년층이나 또는 정년퇴임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월 수익이 필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신 경우에는 이동하셔가지고 사시면서 전체를 관리하시고 월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또 최적의 물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 시 유의사항은 제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요인 자체는 이제 결국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채우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공실의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바로 건너편 쪽에 세종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쪽으로 좀 가시면 이제 또 건국대학교가 있으니까 학생 수요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지역 자체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 특별계획구역이 설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또 상업용 시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도 상업용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위치한 인근은 다 상업용 시설로 갖춰져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안정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크게 걱정이 좀 덜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수익형 물건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차익에 대한 가격이 상승에 대한 걱정은 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중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계획들이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또 확정이 되면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재정비되면서 다시금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대지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개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7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총 8층에 해당되는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134.5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원룸 24세대와 주인이 살 수 있는 3룸 구조의 세대가 하나 있습니다. 매매가는 28억 원, 실투자액은 4억 7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부동산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투자의 정석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3424-8200번, 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예술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5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5층 중 4층에 해당되는 매물이고요. 전용 면적은 36.30제곱미터, 구조는 방 2개와 욕실 하나,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실투자액은 9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신분당선 이제 그 역세권에 이제 있는 거고요. 시민의 숲역 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이제 역세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양재 IC 주변이 이제 대규모 이제 개발이 작년에 확정이 돼서 예정으로 있습니다. 테크플러시티라고. 그래서 주변 전체가 지금 개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있죠. 그래서 양재 IC 쪽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주거 쾌적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걸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재 IC 주변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입지 여건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 여건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 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양재 IC를 이제 통하게 되시면 뭐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또는 뭐 올림픽대로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 시민의 숲 공원이 아주 보기 좋죠. 산책하기도 좋으신데요. 양재 시민의 숲이라든가 또는 여의천, 뭐 구룡산 등이 이제 주변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양재 초등학교라든가 언남고등학교 또 올라가시면 이제 양재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주변에 편리한 생활시설이라든가 뭐 백화점 이런 이마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분당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 이용도 편리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엔 개발 호재도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개발 호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제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한남 IC에서 양재 IC에 이루어지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하는 이제 이슈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용역에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진행이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년 말에 여기에 따른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과 거기에 따른 편익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베니핏 코스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도 충분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하화하게 되면 그 위층 지하화되어 가서 지상 같은 경우가 이제 대규모 공원과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같은 경우가 축구장 한 80개 정도의 대규모 공원이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또 상업시설이 되게 되면 주변 지역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보다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인 또 개발 호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테크플러스 시티입니다.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됐던 내용인데요. 테크플러스 시티는 조금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뭐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거기다 플러스 더하기에다가 시티 도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고 이제 기술 도시 이렇게 되는데요. 뭐 따지고 서울도 하나의 도시인데 뭐 그것도 기술 도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새로운 하나의 지역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플러스 시티라는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양전 우면 일대 한 300만 제곱미터를 뭐 세계적인 혁신 거점으로 활용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주변에 이제 연구 시설들을 많이 이제 도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도 이제 KT 연구 시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LG 화학 연구소라든가 또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연구소라든가 또 중소기업 연구소들을 유치해서 전체 그런 유치해서 업무 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지원 시설이라든가 상업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주변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쨌든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고요. 조금 나눠보시면 이제 뭐 4대 권역별 여러 가지 공간 계획이 있는데요. 뭐 R&CD 코어 권역이라든가 뭐 지역 특화 혁신 권역이라든가 뭐 지식 기반 상생 권역이라든가 도시 지원 복합 권역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4개 권역으로 있으면서 실제 이제 실행 전략이 있는데요. 실행 전략 중에도 한 2가지 정도가 실제로는 중요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지구 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 전체적인 영역들을 나누어서 용도 지역을 맞춰서 이제 건물 자체를 높이 올릴 수 있고 업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확장을 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줄 수 있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금년 중에 실시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여건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또 지역 발전 또 특구도 또 지정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다. 그래서 개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에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화 사업을 비롯해서 양재와 우면 일대를 세계적인 혁신 거점 도시로 조성하는 양재 테크플러스 시티 조성 계획이 예정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개발 호재가 정말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건물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깨끗한 편인가요? 예, 건물은 뭐 최근에 이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이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은 5층 중에 이제 4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2개에다 화장실 하나, 거실, 그다음에 주방 등 투룸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테라스가 한 5평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시는 다세대하고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은데 테라스가 별도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거나 하시기에 또 아주 좀 괜찮은 또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라스 5평이 별도로 있다고 하셨어요. 고기 구워 먹을 때나 빨래 넣을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네.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또 고기 구우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가는 현재 이제 전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은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면 실제 투자금은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돼서 1억 미만을 가지고 어쨌든 수익형 부동산을 확보하시면서 월세를 계속 받으시면서 또 실질적으로 향후에 가치 상승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투자액 9천만 원이면 월 임대소득 100만 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어떤 분들이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제가 첫 번째 매물은 사실 이제 금액이 조금 이제 크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연령대가 이제 높지 않으시더라도 물건 확보하셔가 수익형 물건을 좀 확보하시겠다 이런 투자분들에게는 적절한 또 투자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형 물건도 가능하면 그 수익에다가 차익이 실현되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개발 이슈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치도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형으로도 적절히 보시면 괜찮은 물건이 아닌가 또 그렇게 원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형 물건으로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조금 더 입지에 대한 분석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단계별로 그렇게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실제로 가셔서 모양이나 내부를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진으로 제가 충분히 이제 사진 찍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물건에 대한 사진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제 좀 보시고 그 구조를 보셔가지고 얼만큼 혜택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기도 구워 먹는 형태로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잘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향후에는 나중에 이제 수익형이지만 또 차익형 할 때 재매가 하실 때도 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입지 분석, 그다음에 정확한 건물의 여러 가지 내용이나 형태를 잘 분석하셔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개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5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5층 중 4층에 해당되는 매물이고요. 전용 면적 36.3제곱미터, 구조는 방 2개와 욕실 하나,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그리고 실투자액은 9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설 연휴 함께한 저희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세미나 소식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RTN 22층 세미나실에서 있는데요. 제가 소액으로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물건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입지에 대한 분석, 그래서 수익형이지만 차익도 가능한 그런 소액이냐 중형의 물건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